트위터에서 준 짤인데 입사 테스트입니다. 저를 눕기 따보세요. 이거를 눕기를 딸 수 있을까? 오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아이폰 대박 있네? 입사하셨습니다. 씨, 나 합격한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디에디트 채널이 또 소문난 아이폰 꿀팁 맛집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올가을에 업데이트 예정인 iOS 16에 추가될 실용적인 기능만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다들 아시겠지만 iOS 16은 현재 베타 업데이트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식 업데이트가 아니라서 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궁금하다고 해서 너무 재빠르게 업데이트했다가는 뭔가 내 인생을 망치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메인 아이폰에다가 베타 업데이트를 올리는 모험 같은 건 잘 하지 않아요. 사무실 한 구석에서 아무도 안 써서 배터리 방전 상태로 굴러다니던 아이폰 13에다가 iOS 16 베타를 올려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중에서 딱 쓸만한 기능, 잡다한 거 다 빼고 쓸만한 것만 정리했으니까 바로 가시죠. 렛츠고!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가장 유용하면서도 신기한 기능이라고 느꼈던 게 사진 윤곽선을 따주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iOS 16이 설치된 아이폰에서 사진 앱에 들어가면 어떤 사진이든 터치 한 번으로 윤곽선을 따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소거긴 하지만 일명 눕기 따기라고도 하는 기능이죠. 일단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에서 원하는 피사체를 터치하면 윤곽선을 인식하는 그 순간 그 피사체만 순간적으로 입체적으로 팍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때 손을 딱 대면 복사하기나 공유하기 버튼이 뜹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막 약간 레이저처럼 윤곽선에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딱 요 모양대로 이 피사체의 형태를 정확히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복사해 볼게요. 자, 메모 앱에 가서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고요. 프로크리에이트 앱에 가가지고 요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원하는 크기로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배경 없이 피사체만 딱 붙여넣어지는 거 보이시죠? 사진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한 모든 앱에서 이 동작을 지원합니다. 혹은 이렇게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에어드롭, 메시지, 메일 등으로 외부 공유를 할 수도 있고 배경 없는 PNG 이미지로 따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피사체가 특히 사람일 때는 인식률이 정말 엄청나요. 보세요. 너무 인식 잘하잖아요. 고양이 사진에도 제가 많이 해봤는데 털 같은 부분도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잘 처리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음식 사진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접시 모양대로 윤곽선을 인식해 주더라고요. 굳이 이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웹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의 경우에도 잘 인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터치해서 피사체가 인식된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바로 이 아이폰 안에서 이 눕기 이미지를 다른 곳에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른 손가락으로 다른 앱을 열어가지고 메시지 앱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라이브 포토에서도 눕기를 딸 수 있고 심지어 영상을 플레이하다가 정지하면은 그 화면 그 상태에서도 이렇게 이미지 윤곽선을 따주더라고요. 저는 보통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 때 영상 속에서 재미있는 표정이나 장면을 캡처하고 포토샵에서 요거를 하나하나 눕기를 따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특히 하울 영상 같은 건 제품을 막 10개씩 소개하면 그 10개 제품을 하나하나 이렇게 눕기를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디에디트 라이프 채널에 나간 에디터 M의 하울 영상 썸네일도 이렇게 아이폰에서 눕기를 따고 맥북으로 바로 전송을 해서 진짜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아이폰에서 복사하기를 해서 핸드오프 기능으로 연결이 돼 있는 맥북에서 붙여넣기를 하면 정말 한 10분 걸리던 작업이 30초 컷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친구 얼굴을 따서 귀여운 생일 카드를 만들 수도 있고 웃긴 짤을 만들 수도 있고 충분히 다양하게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기능은 정말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능을 제일 먼저 설명한 이유가 사실은 아이폰에서 이루어지는 머신러닝의 경험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기능이기도 하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바로 사진첩에 들어가서 사진을 톡 터치하면 피사체랑 배경이 깨끗하게 분리가 돼버립니다. 사진 안에 어떤 피사체가 있고 어떤 정보가 있고 어떤 게 주요 피사체고 어떤 게 배경인지를 순식간에 판단하고 이렇게 정교하게 눕기를 따서 결과물을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속도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 비슷한 맥락으로 다음 기능 보실게요. 바로 업그레이드된 라이브 텍스트 기능입니다. 라이브 텍스트는 사진 속에 있는 텍스트를 인식해서 바로 문자 정보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이죠. 저는 기존에도 명함에서 메일 주소를 인식해서 복사할 때나 복잡한 와이파이 비밀번호 인식해서 복사할 때 이 기능을 정말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영어나 다른 언어만 인식을 한다는 거였는데 이제 iOS 16에서는 한글도 지원해서 훨씬 더 쓸모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한글로 써져 있는 책 한 페이지를 찍어 볼게요.
텍스트가 너무 정확히 인식이 되죠. 이 상태로 복사를 하면 메모장이나 다른 앱에 텍스트를 바로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서식이 다양한 텍스트를 한번 인식해 볼게요. 짠! 인식이 100% 정확하진 않지만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서식이 다른 텍스트를 각각 따로 인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면 바로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고 지도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텍스트만 선택해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단위나 환율을 변환해서 바로 보여주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손글씨도 한글 텍스트로 잘 인식하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약간 오타가 있는 상태로 인식을 하긴 했지만 또박또박 쓴 글씨는 정확도가 제법 높더라고요. 이젠 여러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쓴 글씨를 받아 적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어요. 다 사진 찍어가지고 인식하면 되니까. 나 때는 노트북도 없고 아이패드도 없고 다 손으로 적었거든요, 여러분. 참고로 이제는 영상 속에 있는 텍스트 라이브 텍스트 기능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진첩에 있는 영상을 플레이하다가 정지된 상태에서 화면 속에 있는 텍스트를 이렇게 바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웹에서 영상을 보다가 정지한 화면에서도 바로 인식이 된다고 하던데 사파리에서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많이 쓰는 영상 앱인 유튜브에서 영상을 볼 때는 텍스트가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 영상 속에서 어떤 텍스트를 바로 복사하고 싶다면 그 화면에서 바로 이렇게 캡처를 하고 왼쪽 하단에 작게 뜨는 이미지를 터치하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텍스트를 선택해서 번역을 하거나 복사해서 다른 곳에 붙여넣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스크린샷은 굳이 저장해서 용량 차지할 필요 없이 이 화면에서 쓰레기통을 눌러서 그대로 삭제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실용적인 기능을 알려드리자면은 박스에 적혀있는 제품 정보를 대표님이 자기한테 텍스트로 보내래요. 그럴 때는 대표님한테 메시지 창을 열고 입력 창을 한번 터치를 하면 짠! 텍스트 스캔이라는 메뉴가 뜨죠. 이걸 누르면 바로 카메라가 활성화되면서 라이브 텍스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편하냐면요. 내가 따로 사진을 찍거나 텍스트 영역을 선택 복사할 필요도 없이 실시간으로 카메라 인식된 텍스트를 메시지 창에 표시해 줍니다. 메시지 창에 인식된 텍스트가 카메라 앵글에 따라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가 입력이 되면 바로 전송을 누르면 되는 거죠. 너무 편하죠. 네, 여러분 사진 앱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장 실용적이어 보이는 기능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옛날에는 부스코 같은 사진 앱을 정말 많이 썼었거든요. 필터도 다양하게 쓰고 보정도 세게 하고. 근데 최근에는 제가 사진 보정 스타일이 바뀌어서 거의 보정을 안 하거나 아이폰의 기본 편집 기능 정도만 쓰거든요. 밝기를 올리고 대비를 낮추고 색감을 좀 올리고 이런 보정들을 많이 하는데 인스타그램 포스팅용으로 사진을 몇십 장씩 찍어놨을 때는 이걸 하나하나 똑같은 보정을 반복하기가 귀찮잖아요. 근데 부스코나 라이트룸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한 사진에서 이미 편집했던 스타일을 복사해서 이 편집 내용을 다른 사진에 한꺼번에 붙여넣기 하는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정말 이거 너무 편해요. 왜 진작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은 조도나 사진 톤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진 한 장만 샘플로 이렇게 보정을 쓱싹쓱싹쓱싹쓱싹 보정을 해보고 그 편집 스타일을 복사해서 몇십 장이고 몇백 장이고 그대로 그 편집 내용 붙여넣기를 이렇게 누르면 짠! 한 장 한 장 보정되는 거 보이시죠? 보정에 쏟는 아까운 시간을 너무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꺼번에 보정을 했더니 내 의도랑 다르게 보정 스타일이 좀 과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다시 그 사진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선택해서 한꺼번에 원본으로 되돌리기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진 항목이나 최근 삭제된 항목 같은 경우에는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사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아무나 이 사진들을 확인할 수 없도록 페이스 아이디를 한 번 더 인식하도록 보안 절차를 추가했더라고요. 이것도 아주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iOS 16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기능이 잠금 화면을 더 다양하게 사용자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미 다른 데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잠금 화면에서 페이스 아이디가 인식되면 화면을 꾹 눌러서 여러 개의 배경 화면을 쉽게 스와이프해서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나 더 새로 만들어 볼까요? 보세요. 옵션이 엄청 다양해졌죠? 사진을 눌러서 불러오면은 이렇게 배경과 피사체를 분리해서 마치 우리 고양이와 뒷배경 사이에 아이폰 시계에 숫자가 껴있는 것 같은 심도 효과를 표현해주죠. 숫자나 서체, 컬러도 바꿀 수 있고요. 날씨 화면이나 이모지로 꾸민 잠금 화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모지로 꾸미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힙한 것 같더라고요. 계란 후라이랑 선글라스 낀 이모지로 이렇게 힙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컬러 그라데이션만으로도 심플하게 잠금 화면을 만들 수 있는데요. 날씨나 주식, 캘린더, 세계시간, 활동 현황 같은 위젯을 여기에 입맛에 맞게 꺼내놓을 수도 있죠.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져서 꾸미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끝도 없이 취향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잠금화면에 넣을 수 있는 위젯이 생각보다 제한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잠금화면을 취향껏 더 예쁘거나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만큼 알림창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잘 만들어둔 내 예쁜 잠금화면을 가리지 않도록 알림창을 하단에 숨겨두었다가 아래에서 샥 올리면 화면 하단에 이렇게 깔끔하게 표시되었다가 다시 필요한 것만 확인하고 스무스하게 아래로 또 숨겨둘 수 있죠. 그리고 개인화된 잠금화면을 특정 집중 모드랑 연동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메일 앱이나 업무 관련 알림이 울리지 않도록 개인 시간을 설정해 두었다면은 그거를 우리 고양이 잠금화면이랑 이렇게 연동을 해두면 구름이 얼굴이 화면에 떠 있는 동안은 세상에 잡스러운 연락을 받지 않도록 나만의 개인 시간으로 완벽하게 구분하는 거죠. 이걸 디자인으로 잠금화면에서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시간이랑 개인적인 시간 그리고 뭐 수면 시간을 감각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자잘한 변화가 더 있는데요. 번역 앱. 저는 솔직히 애플 번역 앱을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번역 앱에서 번역을 하고 싶은 텍스트를 카메라로 인식해서 사진을 찍으면 짠! 화면 속 글씨가 바로 번역이 되는데요. 꼭 포토샵으로 작업해서 올려둔 것처럼 너무 깔끔하게 한글이 더 씌워지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작은 글씨 아이콘 하나하나까지 순식간에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번역 내용의 퀄리티가 특별히 막 엄청 좋았던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깔끔하게 번역되니까 비주얼상으로 보기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이폰을 가로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도 페이스 아이디 인식이 가능해졌죠. 아이메시지에서 메시지를 보낸 다음 15분 안에는 오타나 실수를 편집하거나 전송 취소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생겼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제가 써보니까 현재 상대방도 iOS 16을 업데이트한 상태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을에 정식 업데이트가 될 때까지는 무용지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파리에는 특정 탭을 핀 고정으로 상단에 고정해둘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러분 매일 포털 사이트에서 디에디트를 검색해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는지. 근데 이 탭을 상단에 고정을 해두었으니까 매일 다시 검색할 필요 없이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세로 고침만 하면 편안하게 검색 결과를 볼 수 있겠네요. 이 기능도 잘 사용하시면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아, 꿀팁 진짜 많았다. 네, 오늘은 이렇게 iOS 16의 많은 변화 중에서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만한 것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가을 업데이트를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반응이 좋으면 제가 아직도 숨겨놓은 아이폰 꿀팁이 몇 가지 더 있거든요. 후속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